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년필과 잉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갖고 있는 만년필이나 잉크의 가짓수가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만년필과 잉크의 세계에 발을 내딛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가진 경험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 종류 그리고 잉크 중에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만년필에서 취향을 찾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만년필과 잉크가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번 영상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까요? 우선 제가 갖고 있는 만년필은 이렇게 6가지 종류가 있고요. 사실 이 홍디안 만년필이 다른 색상으로 하나가 더 있었는데 걔는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년필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고, 테무에서 샀던 이 글라스 펜도 요즘 아주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색상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파란 색깔이고 하나는 약간 옥색빛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컬러로 주문을 해서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파란색 색상의 이 글라스 펜을 제가 깨먹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걸로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글라스 펜은 나중에 잉크 발색을 볼 때 사용하기로 하고, 우선은 만년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이 2개의 만년필, 입문 만년필 중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아무래도 라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만년필 브랜드들 중에서 일반인들과 가장 친숙한 브랜드이기도 하고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만년필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라거나 내 주변에 만년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담이 없는 만년필 선물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께 라미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되기도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내가 만년필에 대한 관심이 생겼을 때 요 무광 블랙 바디에 굉장히 예뻐 보이는 요 라미 만년필은 제가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요 오묘한 색깔의 라미 만년필은 선물을 받은 제품인데, 이 라미가 저한테는 그렇게 좋은 추억의 만년필은 아니거든요. 저는 라미 만년필을 쓰고 나서 나는 만년필이랑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게 보시면 라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거든요. 이게 파지법 연습을 할 때 편하라고, 어떻게 보면은 만년필을 사용할 때 올바른 파지법이 이거니까 이렇게 써, 약간 이런 교육 용도로 파여져 있는 홈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게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만년필을 잘못 잡고 사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딱 이대로만 잡아라고 나온 이 느낌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이후에 알게 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라미 사파리 만년필의 촉이 다 EF 촉이거든요. 그러니까 EF 촉이 한글이 좌우로도 그렇고 상하로도 그렇고 알파벳이나 다른 문자에 비해서는 뚱뚱하잖아요. 글자 생김새 자체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뚱뚱한 펜촉 두께를 선호하시는 분들보다는 세필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제가 샀던 만년필도 그렇고 이후에 제가 선물을 받은 만년필도 둘 다 EF 촉이었다 보니까 그냥 쓰면서 사각거림이 이 만년필의 특유의 필기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근데 이 사각거림이 저한테는 뭔가 그렇게 필기구의 매력까지는 전달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다 만년필 좋다 기록하는 사람이라면 만년필 하나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는데, 필기구라 함은 본디 쓰면 쓸수록 이 필기구에 대한 애착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뭔가 만년필에 대한 호기심은 여전히 있는데 쓰면 쓸수록 정을 붙이기가 어려운 굉장히 난해한 필기구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던 제가 한 오프라인 공간을 만나고 나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자주 언급을 했었던 공간인데요. 바로 베스트펜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원래는 이사를 하기 전까지는 무료 시필이 다 가능했었거든요. 공간을 한번 옮기고 난 뒤에는 5,000원의 시필 비용이 필요하고요. 다만 5,000원의 시필 비용을 지불하시면 종이를 최소 3, 4장을 주세요. 그럼 거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만년필을 시필할 수도 있고, 잉크 테스트도 가능하고요. 본인만의 잉크 차트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는 이런 라미 사파리 만년필처럼 입문 만년필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가의 만년필도 시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만년필에 대한 탐구를 하고 싶다라거나 내가 만년필을 잘 모르는데 최근에 흥미가 생겨서 한번 이 세계에 입문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꼭 베스트펜 방문하셔서 시필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필기감이랑 내가 선호하는 필기감의 취향이 완전히 다를 수 있거든요. 이 펜촉의 두께도 그렇고 그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펜의 둘레가 얼마나 두꺼운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다면 여건이 되는 한에서는 베스트펜이나 뭐 다른 만년필 시필이 가능한 공간들을 찾으셔서 직접 시필을 해보시고 구매하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사파리나 중저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언더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런 브랜드들을 구매했다가 실패를 하면 그나마 약간 타격이 덜한 편인데, 만년필은 진짜 부르는 게 값이라서 10만원을 넘어가는 제품들도 많고 심지어 100만원을 넘어가는 제품들도 많아요. 만년필은 길을 들인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쓸 수 있는 필기구인데, 예전에 저처럼 취향에 맞지 않는 펜을 구매하시면 기록하는 게 되게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만년필 구매하실 거면 무조건 시필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자면 베스트펜에 방문해서 저는 사실 거기에 뭔가 내가 만년필을 새로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었었고, 만년필은 나랑 맞지 않는 필기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 지인이 거기에 간다고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가서 나도 간 김에 그냥 시필 몇 개 해보고 올까? 이런 되게 가벼운 생각으로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한 최소 10가지의 만년필을 시필을 해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부지런히 시필을 하면서 깨달았던 게, 우선 저는 이렇게 펜 둘레가 조금 두꺼운 펜을 선호하고요. 펜촉 두께는 새필보다는 태필이 좋습니다. 진짜 그렇게 내 취향을 하나하나씩 찾아가면서 이거는 펜 둘레가 너무 얇아서 그립감이 좀 그렇네, 이거는 다 좋은데 이 라미 사파리처럼 그립 부분에 홈이 파여져 있어서 좀 그렇네, 이거는 다 좋은데 필기감이 너무 사각거리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 만년필에 대한 제 취향을 찾아가면서 발견하게 된 게 이 제품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라미 사파리 만년필을 사고 나서 만년필 진짜 나랑 안 맞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취향을 스스로 탐구하고 다시 내돈내산으로 구매를 하게 된 첫 번째 만년필이 바로 이 플래티넘의 프로시온 만년필이고요. 색감이 되게 예쁘죠? 이게 제 기억으로는 색깔이 한 4-5가지 종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오묘한 푸른빛의 만년필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약간 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빛을 비추면 진짜 반짝반짝 고운 입자의 결정들이 반짝반짝거리는데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로시주쿠 잉크를 넣어둔 상태이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강박일 수도 있고 깔맞춤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는데, 이 펜의 바디 색깔이랑 똑같은 색깔의 아니면 유사한 색깔의 잉크를 넣어두는 게 뭔가 심신의 안정이 되고 좋더라고요. 요거는 플래티넘 프로시온 N촉이고요. 제가 처음으로 구매한 만년필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EF촉 라미 사파리 만년필이었고, 이게 최초의 태필 만년필입니다. 근데 사실 M촉인 거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두껍지 않죠.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 않고 저는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약간 일반 볼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0.5에서 0.6 정도 되는 것 같고 0.7보다는 확실히 얇은 편인 것 같아요. 뭔가 너무 딱 안정감이 있잖아요. 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 비슷해서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 플래티넘 프로시온 M촉 제품은 정말 최근에도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가 입문 만년필로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까 라미 사파리 만년필은 이 그립 부분에 홈이 파여져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일반 볼펜처럼 동그랗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파지법을 익히는 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본인이 편한 그 그립을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요거 필기감도 상당히 좋아요. 가격 대비 비교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요거 한 4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서 구매했었던 것 같고요. 그 베스트펜이나 다른 매장도 마찬가지이긴 할 텐데 레이저 각인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로, 제 닉네임 여기 당당히 기록해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는 참 애착이 큰 물건이에요. 뭔가 내가 드디어 만년필에 대한 취향을 찾았구나 이러고 나서 처음 구매한 물건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만년필 최근에도 몇 개 구매했고 뭐 선물 받은 것들도 있는데 이 녀석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년필은 바로 이 홍디안 N1 제품인데요. 제가 베스트펜 가서 시필을 해봤는데 저는 홍디안이라는 브랜드도 아예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지인이 홍디안 브랜드를 CP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디안이 도대체 뭐야? 어떤 브랜드야? 하고 봤는데 가격이 너무 저렴하더라고요. 뭐 10,000원짜리도 있고 30,000원, 180,000원 이렇게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인데 그만큼 낮은 가격대에 해당하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입문 만년필로 홍디안 추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홍디안 만년필 중에서는 제가 구매한 이 제품 N1 제품의 필기감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베스트펜에서 진지우기 님이 촬영하신 영상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이 홍디안 만년필이 최소 10만원 후반대 만년필의 필기감을 갖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이 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만큼 가격 대비 필기감이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CP를 해봤을 때 새 제품이 없어서 현장에서 구매를 하지 못했고요. 재입고가 된다고 했는데 제가 예상한 기간보다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서 저는 결국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32,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던 것 같고요. 정확한 제품명은 N1이 아니라 N1S 제품인데요. 사실 외형적인 생김새는 N1이랑 N1S가 동일하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잉크 충전 방식이 조금 달라요. N1S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잉크병에 꽂고 레버를 돌려서 여기 안에 차오를 때까지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이게 충전하는 잉크 이 잔량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고장났어요. 되기는 되는데 이게 눈에 차는 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고쳐야 되는데 그냥 고칠까 아니면 그냥 새로 살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서 방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갈색깔도 있었는데 걔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얘는 촉이 무슨 촉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EF 아니면 F 촉일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저는 동일한 모델을 2개 구매했거든요. 이 초록 색깔이랑 레드와 브라운 사이에 오묘한 색감을 갖고 있는 하나의 만년필이 더 있는데 이게 뽑기 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색깔이랑 그 다른 색깔의 필감이 조금 달라요. 동일한 조건이거든요. 펜촉 두께도 똑같고 같은 모델이고 근데 약간 필기감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분들이 후기에 작성해 두신 거를 봐도 이 홍디안 N1 제품의 필기감이 유달리 좋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다른 제품의 필기감은 그냥 딱 그 정도 가격대의 필기감이다. 뭐 이런 후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홍디안 제품으로 만년필 입문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N1 제품 CP해보시고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예쁜 편이에요. 저는 사실 네이비 색상 사고 싶었는데 네이비 색상은 인기가 많은지 다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이비, 옐로우, 화이트, 레드, 뭐 그린 이렇게 있습니다. 베스트펜에 이게 재입고 된다고 들었었는데 재입고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단종된다는 소문도 있긴 했었는데 만약에 단종이 됐거나 입고된 게 확인되지 않는다 하시면 알리익스프레스나 뭐 타오바오 이런 데서 구매하셔도 돼요. 해외 직구 가능하니까요. 뭐 요즘에는 영어 지원도 되고 한국어 지원도 되니까 해외 직구하는데 큰 허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홍디안 제품은 뭐랄까 정말 막 쓰기 좋은 만년필입니다. 그래서 뭐 필사를 한다거나 일기를 쓴다거나 모닝 페이지를 쓴다거나 뭐 이럴 때 진짜 막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펜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제품은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테무에서 구매한 제품이고 가격이 10,000원도 채 되지 않는 제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정확한 가격을 기억을 못하겠네요. 3,000원에서 6,000원, 8,000원? 약간 이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폭이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10,000원까지는 안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제품 정보는 제가 영상 좌측 상단이나 우측 상단 어딘가에 기재를 해두도록 할 테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정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진짜 별 기대 안 했거든요. 이게 가격대에 대한 필기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홍디안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홍디안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굉장히 훌륭한 필기감을 갖고 있지만 뭐 그런 게 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주목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얘를 구매할 때도 잉크가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 진짜 뭐 외부에서 막 쓸 때 단순히 뭐 내 집 빨리 필기해야 되는데 비싼 펜 쓰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빨리 비비작작 이래야 될 때 이 펜에 쓸모가 있으면 좋겠다 딱 요 정도만 기대를 했던 펜인데 생각보다 필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상향 평준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필기구의 세계에서도. 근데 얘는 확실히 만년필 두께가 좀 얇죠. 얘는 EF 촉이고요. 약간 그 만년필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국룰 아닌 국룰이라고 불리는 게 있던데 바로 이 투명한 만년필에 빨간색, 노란색,
핑크색 계열의 만년필 잉크를 채우는 게 뭔가 국룰 아닌 국룰이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고추기름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에 들어간 잉크는 이로시주쿠의 전용 노을이라는 잉크인데 예쁘죠? 색감이.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이게 어떤 만년필에 어떤 잉크를 쓰느냐에 따라서도 잉크의 발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만년필이 이로시주쿠 잉크의 발색을 굉장히 잘 뽑아냅니다. 제가 전용 노을에 한해서만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이 농담이 잘 표현된다고 해야 되나? 어디는 연하게 나오고 어디는 진하게 나오고 이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CP를 하고 있는 종이는 킴보르 다이어리이고요. 이 만년필은 컴포지션 스튜디오의 만년필 노트와 굉장히 궁합이 좋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거기 쓰다 보면 진짜 되게 행복해져요. 별거 아닌데. 이렇게 예쁘게 글씨가 써진단 말이야? 예쁘게 잉크가 나온단 말이야? 이런 소소한 거에 되게 행복해진다니까요. 아무튼 이거 참 신기한 만년필입니다.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생각보다 필기감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마지막 이 제품은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파커 만년필이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방금 전에 봤었던 테무랑 굵기가 비슷한 편이에요. 얘가 아마 제일 얇거나 그럴 거거든요. 펜 둘레가.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만년필에 손이 잘 가진 않더라고요. 전 확실히 약간 똥똥한 만년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보시면 펜 촉이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잉크가 굳어버렸나? No way. 얘도 CP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얘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잉크가 굳어버렸나 봐요. 만년필 세척을 해야겠다. 아무튼 얘는 펜 그립감도 그렇고 저한테는 잘 맞는 필기감이 아니어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근데 뭐 만년필 자체는 되게 클래식하죠. 근데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잉크를 좀 봐볼까요? 제가 갖고 있는 잉크는 총 3가지거든요. 요렇게 이로시주쿠 잉크, 그리고 요거는 홍디안 잉크, 그리고 요거는 제이허빈 달의 먼지라는 잉크인데요. 크게 구분했을 때는 이렇게 세 종류의 잉크를 갖고 있고 이게 저한테 만년필이랑 잉크의 세계는 약간 뭐랄까 관심은 있고 뭔가 굉장히 멋져 보이지만 이게 한번 잘못 빠졌다가는 이 지갑을 지켜내지 못할 그런 굉장히 위험한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년필 살 때도 이 상한선이라는 걸 정해두고 있고 잉크도 그냥 내가 쓸 만큼만 사지 굳이 이렇게 막 쟁여주지 말자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색깔별로 다 사지 말자 이러고 있는데 요즘 그 약속이 위태로워지고 있어요. 세상에 너무 예쁜 잉크도 많고 예쁜 만년필도 많더라고요.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 뭐 운명이려니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원래 이 이로시주쿠 잉크도 이렇게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베스트펜에서 최근에 이 동장군도 구매했습니다. 원래 제가 가장 구매하고 싶었던 잉크가 바로 이 동장군인데 제가 베스트펜을 예전에 방문했을 때 이 제품만 딱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동장군은 사러 갔는데 동장군은 못 사고 얘네 2개만 엉뚱하게 들고 왔던 거죠. 근데 이로시주쿠 잉크를 제가 그냥 뭐 발색이 예쁘네 그냥 이렇게 파란색 약간 주황색 예쁘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저 컴포지션 스튜디오 노트 저거 쓰고 나서 이렇게까지 발색이 예쁜 녀석이었단 말이야. 이 글라스펜이랑 저 조합 그리고 만년필과 저 조합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잉크에 대한 매력도가 완전 달라져요. 저는 예전에는 만년필 종이, 만년필 노트 이런 거 사용하는 이유가 이게 만년필이 잉크가 다른 볼펜이나 수성펜 이런 거에 비하면 많이 묻어나다 보니까 이 뒷면 비침이 싫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잉크 발색이 훨씬 더 예쁘게 나와서 만년필 종이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비중도 꽤 높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의 경우를 경험한 사람이라서 여러분들도 진짜 만년필 종이로 나온 노트들을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진짜 매력이 달라집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좀 CP를 해볼까봐요. 잉크 발색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게. 요거는 이로시주쿠 월야. 이게 글라스 펜으로 쓰면 그 만년필로 썼을 때보다 훨씬 더 잉크가 묻어나오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 토모에 리버는 약간 윗면이 좀 코팅된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이 잉크량이 많아지면 살짝 이 위에가 방수되는 재질 위에 물이 떨어졌을 때처럼 약간 이렇게 표면에 고이는 그런 게 생기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컴포지션 스튜디오의 만년필로트 있죠? 그거는 종이가 잉크가 닿자마자 이렇게 스물스물 흡수를 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아, 근데 얘도 보인다. 색깔이 조금 다르죠? 태가 조금 나긴 나는구나. 신기하네.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이겠지? 원래는 약간 가운데는 진짜 뭔가 심야의 바다 이런 느낌인데, 이 잉크 테두리 부분이 약간 핑크빛이 조금 돌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년필이 새필보다 태필이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잉크량이 훨씬 더 많이 묻어나오고 이 종이에 닿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이런 잉크가 주는 매력을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필을 새필보다 굉장히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동일한 이로시즈쿠에서 나온 전형롤이라는 잉크이고요. 얘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잉크 중에 하나예요. 원료도 그렇고 전형롤도 그렇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잉크입니다. 원료가 아니구나. 전형롤. 얘는 진짜 전형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들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아. 이 원료도 그렇고 전형롤도 그렇고 뭔가 얘는 사실 이 달빛이 비추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저는 약간 되게 깜깜한 밤에 바다에 갔을 때 달빛이 바다에 반사되는 그런 느낌, 뭔지 알죠? 딱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이 저녁 노을은 진짜 노을을 봤을 때 해가 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만 느끼나요? 진짜 오묘해. 일본 사람들이 이런 걸 진짜 잘한단 말이에요. 대만도 약간 그런 일본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고 예쁘죠? 저녁 노을입니다. 그리고 동장군. 동장군은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써봤거든요. 이거 영상 찍는다고 처음 개봉한 거여가지고 어떨지 진짜 궁금하네. 얘는 약간 뭐랄까 회색빛의 검정? 푸른빛의 회색?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호라. 저는 일반 필기 할 때는 진짜 진한 검정색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런 필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약간 색깔이 들어간 잉크들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뭔가 업무 관련된 이런 일적인 되게 오피셜한 그런 기록을 할 때는 확실히 검은색이 주는 그런 단정함이 있는 것 같아서 검은색을 선호하고, 그 외의 개인적인 기록에는 다양한 색상의 잉크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런 재미도 있잖아요. 동장군도 진짜 겨울의 밤을 닮았어요. 오묘한 잿빛이 주는 매력이 있어. 되게 예쁘죠? 이로시즈쿠의 발색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올렸었던 영상에 보니까 요즘에 제가 잉크에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세일러 잉크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거라고 뭐 그런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게 한번 빠지면 지갑 털리는 건 진짜 순식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이럴 줄 알고 내 지갑이 남아나지 못할까봐 이 만년필과 잉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고 했건만. 그리고 요거는 홍디안 잉크인데, 저 홍디안 아까 보셨던 초록색 바디에 요 만년필을 구매할 때 같이 구매한 제품입니다. 얘는 되게 진해요. 그냥 딱 엄청 진한 검정색? 그래서 얘는 잉크 태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굉장히 암흑 같은 그런 색입니다. 저는 되게 좋아해요. 일반 필기할 때 이렇게 엄청 진한 검은색으로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어서 괜찮죠? 이런 느낌도 차분해 보이고. 요거는 제이허빈 달의 먼지라는 잉크고, 이것도 제가 베스트펜에서 동일하게 잉크 발색을 테스트해보고 구매한 거거든요. 제가 앞서 이렇게 되게 진한 색의 검은색 쓰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얘는 약간 보라색이긴 한데 검은색이 섞여 있는? 그래서 언뜻 멀리서 보면 아 저게 보라색이야, 검은색이야, 회색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굉장히 신기한 녀석이에요. 펜촉이 두꺼워지면 보라색의 느낌이 강해지고 펜촉이 얇아지면 검정색의 느낌이 강해지거든요. 물론 검정색이랑 같이 보면 아 얘는 보라색이구나 라고 인지가 되는데 얘만 혼자 단독으로 놨을 때 보면 굉장히 오묘한 빛깔이 는 녀석입니다. 글라스 펜으로 써보는 거는 이번이 2번째인데 제가 아까 이 이로시즈쿠 요 3가지 잉크들이 이 글라스 펜으로 썼을 때 잉크의 발색이 굉장히 예쁘다라고 했잖아요. 이 달의 먼지 제이허빈 잉크는 뭔가 글라스 펜으로 썼을 때 잉크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냥 뭔가 검은색에 진짜 가까운 그런 진한 오묘한 색상의 보라색이고 이것도 잉크량이 좀 많아지면 느낌이 다르려나? 이 뒷부분으로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볼까 봐요. 그러면 그냥 순서대로 처음부터 해야겠다. 요게 이로시즈쿠 원약. 아니 이 뒷부분도 쓸 수 있는 건지 몰랐네. 이번 영상 촬영하면서 여기로 써도 되겠잖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제가 그 머들러 같은 거 있으면 잉크 발색 보기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이소를 진짜 몇 군데 갔거든요. 근데 없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거 뒤집어서 쓰면 되는 거였어. 이런 바보 같은. 요거는 이로시즈쿠 전용롤. 여기 보니까 제이허빈에서 제가 테무에서 산 이 글라스펜이랑 똑같이 생긴 제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글라스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이허빈 제품을 사시거나 아니면 테무에서 제가 구매한 걸 사시거나. 요거는 이로시즈쿠 동장군. 그 다음에 홍디안 검정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이허빈 달의 먼지. 이게 확실히 잉크량이 많아지니까 느낌이 조금씩 다르네요. 요 동장군은 진짜 이 회색빛이 진짜 오묘해. 약간 더러운 눈 있잖아요. 이렇게 막 땅에 이제 막 내려가지고 소복소복 너무 뽀얗잖아 이런 눈 말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오고 가고 막 자동차 다니고 이래가지고 더러워진 그 눈, 길가 이 옆쪽에 쌓여있는 그런 더러운 눈, 이 색깔 담았어. 이 태가 생기는 건 확실히 월야가 제일 또렷한 것 같아요. 그죠? 얘는 꺼내서 뭐 볼 수가 없고 얘도 되게 얘는 약간 태가 생긴다기보다는 이 농담의 표현이 되게 좋다는 느낌? 동장군도 마찬가지고 제이허빈은 확실히 잉크의 매력도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떨어지는 느낌? 근데 이렇게 잉크가 많은 상태에서 보니까 또 괜찮네요. 이렇게 그냥 글자를 썼을 때는 진짜 검은색이랑 뭐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게 되게 매력적인 잉크구나 이런 느낌은 거의 없는데 이렇게 양이 많아지니까 또 이 검은색과 보라색 사이에서 주는 오묘한 색감의 매력이 있긴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만년필 그리고 글라스펜, 잉크 요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봤는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만년필은 반드시 시필을 해보시고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년필 입문이 처음이다 하시면 사파리도 사실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저랑 안 맞는 걸 수도 있으니까 사파리나 홍디안 그리고 테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프로시온까지 이렇게 3가지 만년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즘 요 글라스 펜의 매력에 빠져있거든요. 뭔가 장문의 필사를 하려고 하면 진짜 계속 찍고 쓰고 요래야 되는데 그것도 나름의 아날로그적인 멋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 잉크 발색이 굉장히 예쁘게 나온다는 점, 잉크의 매력도를 훨씬 더 디테일하게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글라스 펜도 충분히 매력적인 필기구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잉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로시주크 잉크를 최근에 가장 좋아하고 있고요. 이게 발색도 발색이고 가격대도 사실 가장 부담스럽지 않은 그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어서 여러분들도 이 제품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사이트에서도 발색을 다 볼 수 있고 오프라인에서 CP를 해볼 수 있는 공간들도 일부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런 공간을 찾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관심 있는 잉크들을 직접 주문하셔서 테스트해보시고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